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의미란 무엇인가?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뜻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전에 보면 의미란 말을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는 국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어, 국어. 말이나 글의 뜻을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말과 글의 뜻. 그 다음에 또 보면 언어라는 측면에서 말과 글의 뜻을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말을 하죠.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수신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손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행동을 보고 저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뜻.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이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뜻,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말을 할 때 말이나 글이 가지고 있는 뜻도 있지만 어떤 행위들,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 그것을 우리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은 이제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또 어떤 사물, 물건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만질 수 있는 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의 어떤 가치,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를 또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가치, 현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뜻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또 기본적인 것이 의미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국어 공부는 의미를 구성하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성한단 말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구성한다는 것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 만드는 게 이제 구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꿈을 꾸는 경우 있잖아요. 꿈을 꾸면 의미가 구성이 될까요? 의미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죠. 근데 그 의미를 자세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말도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또 꿈속에서 행위도 한 행동들. 안 돼 하면서 막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차가 막 그렇게 달려오면 안 돼. 이렇게 멈추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면들이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구성이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의미가 구성된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이제 되새겨 보는 거죠. 아, 그랬어. 그것도 의미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그 의미 구성보다는 의도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읽기와 쓰기에서의 또 의미, 듣기와 말하기에서의 의미, 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글과 가장 기본적으로 글과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했는데 뜻, 이제 뜻이 뭔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의미와 뜻을 우리는 같은 뜻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또 한자어고 뜻은 또 순우리말 도박이 말이긴 한데
뜻이란 말은 이것도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 이제 조금 다르죠. 뜻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볼 때는 그냥 뜻이라고 했지 마음이란 말은 안 나왔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은 언어와는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은 비언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언어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언어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사실 마음도 또 언어로 구분하면 아주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뭔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뭐 마음까지 자세하게 뭐 분석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뜻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마음이 작동한다는 거죠.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시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글을 읽고 또는 글을 쓰고 또는 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말을 할 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과 글, 특히 우리는 말을 할 때 이제 단어들 또는 문장들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을 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작동한다, 작용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의미를 구성한다, 만들 때 마음이 작동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뜻의 또 다른 의미가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앞에서 의미와 비슷하죠.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강아지가 문을 이렇게 막 박박 긁으면은 물이 먹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방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밥 줄 시간이에요. 뭐 그렇게 자기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용돈이 부족하면 할머니 돈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걸 뜻이라고 한다는 뜻. 그 다음에 또 뜻의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가치라고 하는 것, 가치. 이게 어떤 가치가 있어?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해. 그런 가치를 뜻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미와 뜻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다르죠. 그죠? 뜻은 또 마음이라는 부분을 또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또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 자세히 들어가긴 힘들지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개념화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뭐 사전적인 뜻을 알아야 또 그 단어의 의미를 뭐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진 않죠. 우리가 또 느끼는 그대로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또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사전적 의미를 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들,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또 사람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을 또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렵죠. 이런 표현도. 그다음에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도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누구 좋아하는 감정 그런 말을 뭘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사고력, 사고하는 힘을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마음은 뭐 어마어마하게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연구를 많이 하죠. 심리학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뇌과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린 내용은 국어를 하고 배우고 또는 가르치고 하는 그런 또 제 입장에서는 요즘에 또 문해력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또 듣고 말하는 이런 과정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뜻,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글을 읽고 또 글을 쓰고 듣고 말하는 그런 과정 속에 무엇이 작용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단어의 의미, 또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의 그 의미,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가 내가 읽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바로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마음이 아주 뭐 손에 잡히는 그런 부분들은 힘들죠. 성격, 품성, 의지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의지.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글을 하나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니까. 생각, 태도. 그러니까 태도를 마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글 내용을 이해하는데 나의 태도가 작동하는 거죠. 작용하는 거죠. 감정도 여러분 얼마나 또 다양하겠습니까? 나에 대한 감정. 기분 좋을 때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그런 의미와 기분이 나쁠 때 글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글에 대한 내용 파악, 그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에 나의 감정이 작동하고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관심 부분도 관심. 그래서 우리가 지도할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지도하거든요. 바탕, 심리나 심성의 바탕이라고 말하고,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도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이것도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읽는다, 또는 국어를 잘한다, 글을 잘 쓴다, 또 잘 듣고 잘 말한다 하는 그런 내용 속에는 언어를 또는 그 단어를, 예를 들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맥락에 맞게끔 쓰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그런 글들을 잘 표현하고 또 잘 이해하는지 그걸 스스로 점검해 보면 훨씬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작동하고 있구나. 내가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작동 상태, 작용 상태를 살펴보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